미국이랑 중국이랑 치고받고 싸우면 차라리 막 150%, 200%, 300%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래야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협상은. 자, 비트코인 82K 좋습니다. 가격이 살짝 또 반등을 했죠? 지금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말자.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미국 증시다. 자, 미국 증시는 근데 새빨갛습니다. 다 빠졌죠? 엊그저께 의미 있는 그렇게 올라간 거 처음 봤어요. 10% 이상 올라갔죠? 미국 증시. 야, 트럼프 거의 역대급일 거예요. 아마 상승률로 따지면은. 미친 듯이 올라갔고, 이유는 90일 상호관세 유예가 나왔죠. 상호관세 유예가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빠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빠진 게, 이제 제가 오늘 멤버십 방송에서는 좀 시황 정리를 해드렸지만, 뭐 해당 이유 때문에 빠진 거는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빠진 거는 전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 가까이 오르고 뭐 한 3, 4% 정도 빠졌다는 거는 크게 빠진 건 아니다. 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빠졌다는 거. 자, 비트코인 1억 2천 다시 회복하죠. 아우, 끈질겨요. 회복력 좋습니다. 이더리움 뭐 나머지 솔라나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갔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그래서 4월 17일 24일 무료 특강 진행한다는 거 2번 진행합니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 이런 식으로 무료니까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보셔야겠죠. VOD로 첫 번째 목요일 밤에 출시를 해드리고 2차 라이브 24일날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Q&A 답변까지 꿀팁이라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무료 패키지 신청은 4월 23일까지 가능합니다. 23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말씀하시는 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자, 관세 포화의 실적이 무슨 의미? 역대 가장 무관심한 어닝 시즌 개막. 아, 여러분들 시장 진짜 시간 빠르죠? 미국의 1분기 어닝 시작됐습니다. 쥐도 모르게 진짜 제가 시장을 바라보고 읽고 막 뭐 해석을 하고 거시 경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까지 빠르게 지나간 3개월이 없었던 것 같아요. 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된 취임식 이후에 1, 2, 3, 4 개월수로 따지면 한 3개월 정도 됐죠, 지금. 1월 19일 날 했으니까. 이렇게 정신없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진짜 그 미국 대통령의 입김, 이런 정책들에 의해서 시장이 진짜 변화무쌍하게 움직인 시점이지 않을까. 한 3개월 정도. 지금 1분기 어닝이 발표가 되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참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시장에는 좋게 반영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향후 가이던스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요. 뭐 때문에?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이런 가이던스를 좋게 낼 수가 없어요. 매출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관세 인상 때문에 내려간다는 게 더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이 오히려 악재일 수 있다. 의미가 없다. 지금은 트럼프 관세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만에 하나 내일이라도 트럼프와 관세 다 철회할게요. 대화로 풀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적 가이던스도 좋게 보겠죠. 나쁘지 않죠. 실적은 좋게 나올 거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죠. CPI에 관심 없는 달? CPI 어제 관심 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미국 3월달 소비자 물가 2.4% 전망치 리또라 관세 전쟁 고삐 제일 수도. 자, 제가 3월달 미국 CPI 어떻게 나올 거다 말씀드렸었죠? 3월달 CPI 괜찮게 나올 가능성 높다. 실제로 월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헤드라인 지표가 제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 가격이 많이 빠졌을 거다. 그리고 식량 가격, 계란 가격이 많이 빠졌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제로 반영이 됐고 헤드라인 CPI 지표가 낮게 나왔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급락했어요. 그럼 더 중요한 거 근원 CPI 봐야겠죠. 변동성 심한 것들 다 제외하고 근원 CPI도 월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일단은 긍정적인 거 주거비가 둔화됐고요. 항공료, 자동차 보험, 중고차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예상대로 CPI가 좋게 나왔어. 그럼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졌어. 왜 그럴까요? 지표가 좋게 나왔어도 시장에서 바라는 건 뭐예요? 트럼프 관세 인상 전과 후. 지금은 전. 어차피 어제 발표된 거 전이다. 지금 발표된 건 전이다. 그럼 어차피 트럼프가 관세 인상 엊그제부터 시작을 했고 그때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 거다? 물가가 튀지 않을까? 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거를 우려한 거죠. 그럼 어제 시장 투자자들은 뭐를 참고한 거냐면 어차피 지금 3월 달에 발표된 거 이거 트럼프 관세 인상 전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잘 나왔지. 우리가 궁금한 건 5월 달에 발표될 4월 달 미국의 CPI가 궁금해. 그거 본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건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전 수치고 오늘부터 이제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 인상이 적용된 이후에
물가 지표가 궁금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5월 초 여러분들 CPI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4월 달까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5월 달 CPI 중요하다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앞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뭐 물가, 아니면 고용 지표, 각종 지표들 중요해요. 각종 지표들 보셔야 됩니다. 자, 미국 경제 불안, 달러 10년 만에 최저 수준, 금과 유로는 강세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달러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빠졌습니다. 달러 인덱스 100을 깨졌죠? 99예요. 코인이슈님, 달러가 약달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트럼프 정부 원래 약달러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트럼프 정부가 약달러 정책을 견인하고 수용하는 건 맞는데, 급격하게 달러가 빠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약달러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렇게 천천히. 갑자기 단기간에 달러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 거기다 10년물 국채금리까지 올라갔죠? 금리는 튀는데 달러는 쭉 빠져. 전형적으로 이게 신흥 국가들, 개발도상 국가들한테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죠. 그게 왜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나오는 건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대신 금과 유로화는 강세죠. 유로뿐만 아니라 엔화랑 스위스, 프랑화까지 강세입니다. 이렇게 가면서. 하루 만에 살아난 관세 불안감, 나스닥 4.3% 하락. 자, 아직은 관세가 여러분들 끝나지 않았어요. 일단은 4월 9일 날 트럼프가 90일 유예 발표했죠? 그러면서 시장에 미친 듯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다음날 어제 떨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관세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유예다. 90일 동안. 자, 그래서 그때 가서 보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3개월 동안은 조금만 기다려봐. 시장이 지금 불안정하고 미국의 채권 시장이 흔들리니까 너네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너네는 일단 스톱. 중국이 문제야. 중국이랑 우리 둘이 자존심 싸움 할 거니까 너네 누구한테 붙을지 한번 결정해. 대신 우리는 너네한테 손길 내밀었다. 10%로 상호가세 낮춰주고 90일 유예해줬다. 누구 손 잡을 건지 생각해봐. 중국인지 미국인지. 시간을 주겠다는 거죠. 누구 손을 잡을지.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자, 국제유가 미국 중국 무역 갈등에 우리가 또 급락 3.6% 하락. 자, WTI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첫 협상하는 국가의 관세 완화율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국이 누구부터 관세를 우선 협상해요? PPI 나왔어? 좋게 나올 겁니다. PPI 떨어질 거예요. 잠깐만요. 마이너스 0.4면 이거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살짝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마이너스 0.4 상세한 지표를 봐야겠지만 애매하다. 크게 빠지면 경기 침체 우려가 올라올 수 있고, 또 반대로 너무 또 높아졌다 그러면 또 물가가 올라갔다 그래서 또 관세 인상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0.4 일단은 뭐 나쁘지는 않다, 그렇다 좋지도 않다,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어제 물가가 CPI가 좋게 나와서 PPI 뭐 이렇게 나와도 크게 반영은 안 할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관세 정책이에요. 그거 어떻게 발표되나 이제 그거 보셔야 되죠. EU 철강 보복 관세 90일 유예. 트럼프 관세 유예 하다. 자, EU도 90일 유예했다고 합니다. 야, 너네가 90일 유예? 오케이, 우리도 할게. 여러분들, EU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미국이랑 싸울 수 있는 경제 체력이 안 돼. 대신 이렇게 세게 나가야 협상에서 그래도 지네들이 10개 줄 거 9개 줄 수 있겠죠?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EU가 이렇게 세게 나간다, 야, 무역전쟁으로 펼쳐진다, 겁먹지 맙시다. 겁먹지 맙시다. 자, 미국 중국 관세 125에서 145. 그러면서 슬쩍 뭐라 그러죠? 트럼프 협상 원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자존심 싸움 하겠다는 거죠. 자존심 싸움. 관세는 슥 올리면서 시진핑은 나의 친구다. 좋은 친구다. 협상 원한다. 그래서 행동은 25% 더 때려버려. 20%. 자,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80달러에서 125% 상향 조정합니다. 근데 중국은 장기간 끌고 갈 수 있어요. 이거 장기간 지속되면 안 좋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치고받고 싸우면 차라리 막 150%, 200%, 300% 급격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낫다. 왜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는데, 저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정규 방송에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 막 104% 무역 보복 관세 때렸을 때 둘이 이렇게 급격하게 세게 때리는 게 더 낫습니다. 질질 끄는 거보다.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박터지게 싸우면 미국이 누구랑 협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이 중국이랑 박터지게 싸우면 미국은 우방 국가들한테 호의적으로 빠르게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날 새벽에, 넘어가는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터뜨렸죠? 중국 제외하고 관세 보복 안 한 국가들 10% 상호 관세만 매기는 걸로 90일 유예에 딱 터뜨렸죠? 코인이슈 저놈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면
우방 국가들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그날 새벽에 바로 나와버렸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시장을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지금 보시면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우고 막 125%, 145% 무섭죠. 중국이 막 장기간 지속한다 막 한다 그러죠. 제가 봤을 때 장기간 지속 못해요. 이렇게 터무니없이 145%, 125% 때리잖아요. 미국, 중국 둘 다 죽습니다. 관세만 없다고 하면 금리 인하할 명분 충분하지 않나요? 충분하죠. 근데 관세 없다고 해줄 가능성이 높은지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낮죠. 이렇게까지 지금 흔들어 놨는데 철회한다? 힘들죠. 오히려 중국 관세, 미국 관세 막 10%, 15%, 20% 짜잘하게 막 6개월, 1년 끌잖아요. 중국 버텨요. 그럼 오히려 그게 더 악재야, 우리한테는. 차라리 치고받고 싸우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래야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협상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이거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완연하게 중국을 이길 수 없어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 싸우잖아요, 이대로. 미국 못 이깁니다, 중국. 중국이 이기네, 미국이 이기네 의미가 없는 게 중국은 지금 당장 무너지지 않아요. 뭐 지금 뭐 시진핑 정부가 무너질 것 같고 뭐 공산당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 나오죠? 아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돌려막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좀비 기업들 계속해서 만들면서 버텨, 얘네들은. 위안화 환율 낮추면서. 미국도 알아요. 16년도 그랬거든. 어음이 있는 국가인데 그런 국가가 못 버틸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머리가 지금 계속해서 굴러가는 겁니다. 야, 나 혼자면 중국 지금 당장 이기기 힘든데 버티면 오히려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본인들의 체력을 최대한 안 다치고 아끼는 선에서 중국을 때려야겠죠? 지금은 아니야 얘기해주는 거예요. 트럼프 협상 원한다.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145% 때렸지만 나 빨리 끝내고 싶어. 시진핑도 빨리 끝내고 싶어. 정권 끝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EU나 한국, 일본 이런 우방국들 협상해놓고 중국을 다시 칠 겁니다. 그때가 진짜 위험한 시점이다. 왜? 그때는 미국도 물불 안 가려요. 끝까지 갑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장기간 끌지 못한다. 터무니없는 수치기도 하다. 자, 트럼프, 미국은 일본 지키려 수천억 달러 쓰는데 일본은 지불 안 해? 야, 너네 그러니까 히말라야 LNG 사업 투자 좀 더 해. 야, 소프트뱅크 너네 지금 손정이 5천억 달러 얼마 언제 넣을 거야? 빨리 넣어. 반도체 라피더스 우리가 지원해줬잖아. 우리 미국의 공장 지어. 빨리 투자해. 그 얘기하는 거죠. 빨리 투자하라고 합니다. 관세 내려줄 테니까. 자, 트럼프 관세 폭탄 제동권 채권 자격당은 누구? 자, 엊그저께 9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유예한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 키포인트는 뭐였냐면 미국 채권 시장. 미국 채권 시장이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막 이틀 동안 미친 듯이 올랐죠? 50bp 넘게 올랐죠?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 문제 있는 거예요. 미국의 채권 시장이 흔들린다? 트럼프도 관세 못 올려. 미국 무너집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죠? 미국의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현물을 매수하는 건 동시에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를 때려요. 보통 선물 거래 그 수수료가 현물 거래 수수료랑 차익이 나고 그리고 보통 선물 거래가 많죠. 레버리지 일으켜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베이시스 거래라 그래요. 근데 투자자들한테 환매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자금을 마련하려면 당연히 채권이나 금이나 던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쭉 올라갔다. 그래서 비레크머니 뭐 헤지펀드 막 이런 데 망한다. 끝난다. 겁을 주죠. 걔네들 망하면 미국도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 정부도 인심 쓰듯이 우리 지금 많이 협상이 들어와서 75개국 협상 들어왔어. 채권 시장 때문엔 아니야. 우리가 많이 투자를 받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협상이 돼서 90일 유예할게. 슬쩍 자기의 힘든 면은 감추고 자기의 과시할 수 있는 부분들, 나 투자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면서 생색을 내주죠. 90일 유예로.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트럼프 푸시 어떻게 나오는지, 언제쯤 나오는지를 이미 이제 알았어요, 시장은. 자, 미국 기업들, 트럼프 피곤하네. 중국 잔류 택한다. 자,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국 잔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동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모소필러도 있고, 근데 중국이랑 진짜 관세 저렇게 때리면 남을 수 있을까? 못 살아남죠.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자, 트럼프 추진 7천조 원대 감세한 당내 의견 누리고 미국 하원 통과. 일단은 하원만 통과하고 상원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뭐 긍정적이긴 맞죠. 긍정적인 건 맞는데 감세를 한대. 세금을 적게 내겠대. 그럼 볼게요. 세금을 적게 내는 것만큼 그만큼의 수익이 있어야죠. 수익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던가. 근데 지금 당장 미국이 그만큼의 수입을 감당할 수 있어요. 7천조 원? 관세 인상으로는 턱없이도 부족해요. 그럼 시장 투자자들은 뭔 생각하냐면, 야, 미국이 채권 찍겠네. 채권 많이 찍으면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가격 떨어지겠네. 채권 금리가 튀죠. 근데 최근에 지금 가장 문제가 뭐예요? 월가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튀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7천조 원 감세한, 이게 원래 호재 기사인데
이게 오히려 야 미국 국채 더 찍을 수밖에 없어 지금. 채권 금리를 올려주는 부추기는 부작용을 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시경제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 시장을 읽고 분석할 때 무조건적으로 금리 인하는 좋아 그런 분석이 나올 수 없어요. 법인세 인하는 좋아 좋을 수가 없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법인세 인하가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 들어볼까요? 2022년도 10월 달에 영국의 새로운 총리 리즈 트러스 45일 만에 해임당했죠. 처음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들한테 법인세 낮출게요. 세금 적게 거둘게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고금리로 다 금리 들어 올릴 때였죠. 채권 가격 밑바닥으로 갈 때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채권 더 찍겠대. 법인세 안 받는다는 건 채권을 더 찍는다는 얘기죠. 45일 만에 영국 채권 시장 길등을 다 흔들리면서 영국 그 총리직 내놨어요. 2달 만에 해임당했어. 탄핵당했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이런 이벤트 지표라도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성 총리였죠. 근데 지금 하는 월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리즈 트러스 총리 그 두 번째라고. 트럼프 트러스 총리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트럼프나 트러스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풍자하면서 이런 비유가 있더라고. 그만큼 트럼프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탄핵 얘기도 나오죠. 자, 이거 볼게요. 2026년도 1,500억 달러 절감. 2조 달러 장담했던 머스크. 목표 확 낮췄나. 일론 머스크 잘 나갔죠? 3개월 천하였어. 3개월 천하. 트럼프 취임 이후에 3개월 동안 진짜 그 아르헨티나 전기톱 밀레이 대통령 마냥 전기톱 갖고 막 공무원들 다 자르고 진짜 권력이 이런 맛이구나. 3개월 만에 끝났죠. 3개월 천하.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래요? 1,500억 달러 절감한대. 근데 처음에 뭔 얘기했냐면 1조, 2조 달러 절감한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일론 머스크 얘기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 못 자른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트럼프 정부가 뭐 공무원들 해고하고 뭐 잉여 이런 자원들 다 자른다 그러죠? 못 잘라요. 대규모 시위, 뭐 파업 이런 걸로 번지잖아요. 미국 경제를 송두리째 그냥 흔들어 버려요. 그럼 트럼프 정부도 하고자 하는 거 못 합니다. 나 100% 할게. 근데 지금 열어봤더니 3개월 만에 에게 10% 하죠. 어떤 칼럼을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이 100%래. 맞죠? 100% 맞죠. 근데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관세 인상 오케이. 지금까지 맞는 것 같아. 근데 까보면은 100% 때린다는 거 10%밖에 안 때려요. 10%밖에 안 때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만 봤을 때는 진짜 100% 이행했네, 지켰네 라고 하겠지만 수치로 보면은 100%할 거 10%밖에 안 했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10% 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100% 하면 시장 무너져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 100% 다 하잖아요. 시장 무너집니다. 시즌 종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자, 나스닥 바네크 아발란체 ETF 상장 신청 SEC에 제출했다. 자, 아발란체 ETF 충분히 가능성 있죠. 근데 여러분들 현물 ETF 아발란체 뭐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 무슨 체인링크 ETF 뭐 도지코인 ETF 말씀들 하시는데 현물 ETF 승인되기 전에 이게 조건이 돼야 돼요. 우리 코인 이슈 방송에서 배웠죠? 뭐죠? 조건이 돼야 된다. 뭐였죠? 이게 반드시 먼저 상장이 돼야 현물 ETF도 승인이 날 겁니다. CME, 선물 상품이 상장이 돼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와야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이런 애들이 현물 ETF 상품을 만들어줄 수 있다. CME, 시카고 선물. CME 먼저 상장이 됐다. 아발란체 그러면 가능성 높겠죠. 현물 ETF는 솔라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는 CME에서 지금 거래 중이죠. 이더리움 다음으로. 자,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의 디파이 규정 철회 법안 서명. 본격적으로 디파이 관련된 규제안들 없애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만 어느 정도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 돌아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시장이 나쁠 거는 없다. 굳이 다를 거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 상장사 제너버 460만 달러 솔라나 매입. 좋겠다. 지금 가격에. 부럽다. 460만 달러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매입했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솔라나를 왜 사는지 사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자, 비트코인도 떨어졌는데 중국 코인만 오르는 이유는 이거 봅시다. 뭐라고 기재를 하셨는지. 위안화 약세로 대체 자산 수요가 증가, 그리고 중국 코인 안정적 투자 수단으로 부각. 누가 그래? 누가 그럽니까? 누가 중국 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중국 코인이 지금 최근에 오른 이유는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최근에 솔라나 체인이 좀 많이 부진을 했죠. 지네들끼리 막 뭐 재단 얘네 코인 발행한 애들이 뭐 덤핑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솔라나 그 덱스 거래소 걔네들끼리 뭐 관계자들끼리 뭐 슈킹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면서 솔라나 체인에서 좀 많이 빠져나가서 그게 어디로 갔냐면 BNB 체인으로 갔어요. 바이낸스 BNB 체인. 그러가면서 BNB 체인에서 막 좀 펌핑이 일어나고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야 BNB 중국이네 뭐 트론이네 이런 중국계 코인들이 살짝 올라갈 수 있겠죠. 무슨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들어갔어. 위안화 약세 대체자산 수요가 증가해서 그건 아니죠.
중국 본토 암호화폐 시장도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건 의미 없다는 거. 최근에 솔라나 생태가 부진하면서 뭐 베이스가 됐던 아니면 이더리움이 됐던 중국계 이런 네트워크들을 좀 자본이 이동했다는 걸 반영할 수 있겠죠.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자, 보시면은 계속해서 유출입니다. 6일째 유출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 좋으면 다시 또 들어옵니다. 유의미한 금액 유출 아니에요. 자, 이더리움도 크게 의미 없습니다. 뭐 유입도 아니고 유출도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4월 11일 미국 PPI 좋게 나왔죠. 그리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소매 판매 괜찮게 나올 겁니다. 16일날. 그리고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 발표되고 4월 30일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자, PPI 지표를 한번 봐야겠지만 야, 마이너스 0.4면은 4월 30일 날 발표되는 PCE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4월 30일 낮게 나올 가능성 높다는 거. 그래서 그거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월 30일 미국 국내 총생산 GDP 발표됩니다. 이거 중요하죠. 4월 30일이면 한번 볼게요. 1분기 맞네요. 1분기 GDP 발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월 30일 날 GDP 살짝 꺾일 겁니다.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그래서 뭐 실제로 진짜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역성장까지는 아니어도 뭐 1% 초반대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GDP의 상세 목록을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수입이 늘었어. 일시적으로 늘어서 낮아질 수 있겠죠. 금 수입도 늘었고. 근데 그런 거와 별개로 소비까지도 많이 줄었어. 그러면 안 좋아요. 쉽지 않습니다. 4월 30일 PCE 지표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 GDP 보셔야 된다는 거. GDP 살짝 꺾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사리 막 진짜 마이너스 역성장 나오고 안 좋잖아요. 그럼 미국 경기 침체 얘기가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질 거고. 근데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 하면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좋은 금리 인하다 아니면 나쁜 금리 인하다? 나쁜 금리 인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월 30일 미국 1분기 GDP 발표 이거 중요합니다. 5월 1일 날 일본 금리 결정이 있죠. 동결할 겁니다. 5월 8일 연준 금리 결정. 자, 국내 총생산 GDP 안 좋게 나오면 연준도 금리 인하 얘기를 언급을 슬쩍 해줘야겠죠. 할 수 있다 가능성을 심어줘야겠죠. 그래서 5월 8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이거 전에는 4월 30일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이거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은 좀 고무적인 건 뭐냐면 재무부가 이번 주에 10년물 390억 달러 30년물 220억 달러 미국 국채 장기채 경매 입찰을 붙였어요. 괜찮았어요. 수요가 괜찮았고 그 뜻은 야, 미국 국채 미국이 막 이렇게 중국이랑 싸우고 그래서 불안한 것 같아. 국채는 뭐든 달러 다 던져야겠다. 시장 심리가 그렇게까지 안 좋지는 않다. 어느 정도 수요는 있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러나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4.4까지 올라갔죠. 30년물은 3.8까지 육박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랑 중국 계속해서 붙고 있죠. 불붙고 있습니다. 미국은 펜타닐 사태 145% 때렸고요. 중국은 미국한테 무튼 이렇게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물당 수수료 뭐 200달러까지 높이기로 발표했다고 그러고 뭐 이것저것 때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봅시다, 여러분들.